점점 크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 지구촌이 난리입니다. 사스에서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로 이어지는 바이러스 사태를 바라보면서 강력한 전염병이 이걸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이러스는 변종이 특징이므로 앞으로 더 강력한 바이러스의 출현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점점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에서 동물을 매개체로 하는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은 언제든지 인류를 공포에 떨게 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훨씬 작은 전염성 병원체입니다.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인 바이러스는 다른 유기체의 살아있는 세포를 뚫고 들어가서 증식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감염된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약도 결국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개발해서 항체를 만드는 방식으로 바이러스 정복을 꾀하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망자를 냈던 사스와 메르스뿐만 아니라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과 같은 RNA 바이러스는 변이율이 높기 때문에 항체를 만들어내도 좀처럼 쉽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바이러스는 세포가 없기 때문에 항진균제나 항생제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현재의 코로나19 바이러스나 앞으로 생겨날 수 있는 더 강력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결국 스스로를 치료하고 지켜내는 길은 면역력만이 답입니다. 평소 면역 기능이 잘 유지되는 사람은 이번 코로나19에도 큰 문제가 없으나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당 대사 시에 생성되는 독성 물질이 급격히 증가하여 염증 반응, 장기 조직 손상 등을 일으켜서 갑작스럽게 사망에까지 이르게도 합니다. 면역 시스템은 단독으로 일을 하지 않고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내분비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신경계와도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체의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손상이나 질병,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면역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 면역력을 저하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면역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없는 생활과 함께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하고 면역력을 향상시킨다고 알려진 식품 섭취도 필요합니다. 이에는 베타글루칸이 들어있는 버섯,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는 베리류, 그리고 비타민C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널리 알려져 있는 방법으로 면역력을 서서히 좋아지게는 할 수 있지만 약해져 있는 면역력을 빠른 시간 내에 확실히 올려주기에는 부족합니다. 요즘같이 강력한 전염병이 돌고 있는 긴급 상황에서는 약해진 면역력을 빠르게 향상시키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면역력을 빠르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오늘 영상의 주제가 이것입니다. 빠르게 면역 키우기. 현재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코로나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분이라면 시도해 볼만 합니다. 빠르게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의 1순위가 체온 올리기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박쥐가 전파의 주 범인인 격인데 실상 박쥐 자신은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박쥐는 포유류 중에 유일하게 날개가 있는데요. 박쥐가 날기 위해서 날개를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포유류보다 체온이 평균 2도 정도 올라가게 되고 따라서 면역력이 높아져서 이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 의사 아보도로는 만약에 신부 체온이 1도씨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이상 떨어지고 반대로 1도씨를 올리면 면역력이 5배나 강해진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발열하는 이유도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기 위한 반응이죠. 즉, 인체는 정원 동물이므로 신진대사는 일정 온도에서 최적화됩니다. 대사에 관여하는 것은 효소들인데 그 효소에게 최적의 온도가 있다는 것이고요. 몸의 체온이 낮아지면 효소 활성이 떨어져 몸의 신진대사가 저하되고 장기의 활동도 떨어집니다. 또한 혈관 수축이 일어나서 혈류의 흐름이 나빠지고 말초 혈액순환 장애도 생깁니다. 이때 혈액 속 지방과 당, 대사산물이 쌓여 담음과 담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빠른 면역 회복을 위해 신부 체온을 올리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운동으로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거나 2. 높은 열량의 영양소로 기초대사량을 올리거나 3. 직접 체온을 올려주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조금만 걷거나 뛰어도 몸에서 열감이 느껴지고 땀이 납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 방법인 운동을 통해서 체온을 올릴 수 있는 이유는 혈액순환 촉진입니다. 세포 내로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일은 세포 점막에서 하고요. 그 점막의 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혈액의 점도와 혈관벽의 탄력성을 유지해주는데 물리적으로 가장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사람의 평균 체온을 측정을 하여 실험을 한 다큐멘터리를 보니 주 5시간 내외 운동하는 그룹과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그룹으로 체온을 측정한 결과 운동을 하지 않는 그룹은 정상 체온에서 1도 내외가 부족하고 주 5시간 내외 운동하는 그룹은 모두 정상 체온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세포 대사를 활성화시켜 체온 유지에 필요한 많은 에너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짧은 시간에 많은 에너지를 내는데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은 필수 지방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1g이 연소되면 4kcal의 에너지가 나오고 지방은 9kcal의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필수 지방산으로는 오메가3, 6, 9과 인지질에 속하는 레시틴 등이 있는데 인체 친화성이 높은 필수 지방산, 포스파티딜콜린 등의 꾸준한 섭취를 권장합니다. 세 번째, 빠르게 체온을 올리는 방법으로 열을 올리는 작용이 있는 식품을 직접 먹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러한 목적에 가장 흔하게 활용해온 식품으로 생강차, 인삼, 홍삼, 오딱 등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비상시국에 활용하기에 좋은 식품들입니다. 이렇게 기초 체온을 올려주는 식품들은 각종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올리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역 기능과 연관되는 두 번째 방법은 임파구의 활성화입니다. 인체 내의 임파구를 활성화시켜서 자기 면역 기능을 올려놓는 것이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 침범에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혈액을 건강하게 유지, 순환시켜 내 몸의 세포를 건강하게 잘 살려주면 인체 내 면역력을 효과적으로 올려줄 수 있습니다. 즉, 혈액에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해주면 건강한 적혈구와 백혈구가 만들어집니다. 혈액 속의 백혈구는 임파구, 과립구, 단핵구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선천성 면역에 작용하는 것은 과립구이고 후천 면역에 작용하는 것은 임파구입니다.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면역 기능에 주로 작용을 하는 것은 임파구인데요. 만약 백혈구 속에 과립구가 늘어나면 그 비율만큼 임파구가 줄어들게 되어서 면역 기능에 저하가 초래됩니다. 문제가 되는 과립구는 호중구, 호상구, 호염기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호중구는 장 속에서 유해세균이 많거나 체내 산소가 부족하거나 과음 과식할 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상구는 인체에 기생충이 생기면 늘어납니다. 이렇듯 우리의 장은 유해세균, 독성물질, 기생충에게도 노출되기 쉬운데 장누수까지 있는 경우에는 미생물과 독소가 초장벽을 통해 흡수되어서 혈액을 오염시키고 결국 임파구의 적절한 면역 기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장이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임파구의 면역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비상시국일수록 신속한 면역력 키우기가 필요한데요. 건강한 세포가 강한 면역력이 어떤 바이러스가 침범해도 퇴치해 줄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역 키우기가 답입니다. 세포 살리기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